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랍니다. 요즘 사연이 나오는 채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듣다 보면 속이 시원해지기도 해서 코미디 프로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곳의 사연들이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진달까요? 그래서 새로운 사연 올라올 때마다 꼭 듣고 있답니다. 저도 아주 기가 찬 사연을 마음속에 품고 있거든요. 저처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마음에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놔 볼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20대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해서 꽤 성공을 했어요. 남들보다 좀 빠르게 자리를 잡아서 지금까지도 종목을 바꿔가면서 여러 업체를 운영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의류 쇼핑몰을 해서 지금도 나이보다 좀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모만 보고 제가 좀 세 보인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사실 전 일만 하느라 연애도 잘 못해서 쑥맥에 가까웠죠. 제 외모만 보고 남자들이 다가오는 경우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 아는 지인이 초대해줘서 사업가 모임에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외모가 제 스타일이어서 제가 첫눈에 반했나 봐요. 알고 보니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더라고요. 외모로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았는데 내심 놀랐어요. 알고 보니 우리 겹치는 지인이 많네요. 저도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종종 만나면서 정보 좀 주세요. 그럼요. 혜영 씨처럼 예쁜 분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그 뒤로 지인들과 다 같이 보기도 하고 제가 연락해서 둘이 만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오빠 동생 할 정도로 친해졌는데요. 사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연락한 건 맞아요. 그땐 왜 그렇게 남편이 멋있어 보였는지 지금도 참 미스터리네요. 그런데 남편은 초반부터 저한테 선을 긋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너보다 나이도 한참 많고 연애하기 좋은 남자도 아니야. 밤낮 없이 바빠서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연락도 잘 못해.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연애에 열정도 없어. 네가 나한테 호감 있는 거 알아서 미리 말해두는 거야. 나도 엄청 바쁘고 연락 자주 하는 거 싫어해요. 난 우리가 참 잘 맞는 것 같은데. 우선 부담 없이 만나봐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남편은 진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재테크 정보도 넘쳐나더라고요.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며 야망 있는 남자처럼 보여서 더욱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닭깡통이라는 걸 알기 전까진 말이죠. 저의 적극적인 대시로 우여곡절 끝에 사귀게 되었는데요. 제가 은근히 결혼 얘기를 꺼낼 때면 남편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오빠는 나랑 그렇게 결혼하기가 싫어? 말만 해도 그렇게 싫은 티를 내면 내가 너무 서운하지. 난 이제 나이도 있어서 사실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사실 나이에 비해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사업을 하다 보니 빚도 꽤 있고 안정적이지가 않잖아. 너도 사업하니까 잘 알 거 아니야? 난 사실 연희 네가 안정적인 직장인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널 아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난 오빠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 내가 잘할 테니까 오빠도 생각 다시 해봐. 나처럼 능력 있는 여자 어디서 못 찾아? 네, 제가 진짜 미쳤었죠. 남편이 계속 도망가니까 어떻게든 더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하기로 하고 시부모를 만나러 처음 시댁을 찾아갔네요. 우리 가족이 좀 직설적이야. 말이 좀 거칠어도 이해해줘. 너 나랑 결혼하고 싶다며.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매달려서 하는 줄 알겠네. 오빠도 결국 나랑 결혼하고 싶다며? 그렇게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시댁 문을 열었죠. 근데 마주친 건 저를 싸늘하게 쳐다보는 눈들 뿐이었답니다. 두 팔 벌려 반겨주진 않을지언정 째려보기나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남동생 하나와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요. 둘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세상에 백수더라고요. 그 사실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아서 기함을 했네요. 도련님이 저를 보고는 실실 쪼개며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멀쩡하게 생겨서는 왜 우리 형처럼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해요? 아, 우리 형 돈 많은 것 같아서 하는 거구나. 취집 같은 거 하려고. 처음 보는 사이에 말이 참 듣기 거북하네요. 아직 못 들었나 본데 저도 돈 잘 벌어요. 전 그냥 오빠가 좋아서 하는 거지. 취집하고 싶었으면 진작에 어릴 때 갔겠죠? 와, 바로 말 대답하는 거 봐. 엄마, 이번엔 임자 제대로 만났네. 이렇게 드세니까 우리 형을 휘어잡았겠지. 이놈아, 조용히 못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상현이한테 대충 얘기는 전해 들었다. 나이가 어린데도 사업을 오래 했다며? 모은 돈은 얼마나 되니? 어머니, 처음 만난 사람한테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난 이게 궁금해서 어젯밤에 잠도 못 잤다. 한번 말해봐. 그래야 혼수 같은 것도 얼마나 준비할지 알려줄 거 아니니? 어머니,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수입 얘기 안 해요. 한 번도 사업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보다. 오빠한테도 제 부모님한테도 절대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혼수는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 점은 존중해 주세요. 어머 얘 진짜 말 무섭게 하네. 난 밍크 코트는 꼭 받아야 되니까 그건 줘야 돼. 니네 예물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난 명품백. 난 큰 것도 안 바래. 작은 걸로 사줘. 혜언니,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럼 난 뭐 받지? 난 그냥 간소하게 명품 셔츠 하나 정도? 그거 뭐 100만 원도 안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꼭 흰색으로 부탁해요. 경수님 센스 한번 볼게요. 아들 결혼시키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주면서 바라는 건 어찌나 많은지요. 동생들이 그딴 말을 하는데도 그냥 사람 좋게 허허 웃고만 있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때 다 뒤집어 엎고 나와버렸어야 하는데 말이죠. 물론 그때야 콩깍지가 씌었으니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요. 그렇게 제가 원하는 식장으로 예약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식장이며 드레스며 죄다 가족들한테 사진을 보내고 다 알려주며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꼭 시댁 인간들이 한마디씩 해왔죠. 언니, 간소하게 한다면서 거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역시 쇼핑몰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치가 좀 심하다. 예, 드레스가 너무 많이 파인 거 아니니? 좀 더 얌전한 걸로 바꿔라. 우리 집안이 보수적인 거 얘기 못 들었어?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간다면서요? 가서 뭐 사진 찍어서 자랑하려고요? 병수, 그냥 가까운 동남아 가요. 내 친구들이 발리가 더 좋다고 하던데.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결혼한다는데 자기들이 단체 메시지 창에서 하루 종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저는 참다 못해 폭발해버렸죠. 결혼식장 예약하는데 돈 보태주셨어요? 드레스는 제가 친한 언니 샵에서 하기로 한 거고요. 제가 신혼여행을 도련님 허락까지 받아야 돼요? 그럼 도련님이 신혼여행비 다 내주세요. 그럼 가라는 대로 갈 테니까요. 아니 얘는 잘 되라고 하는 말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어요. 말 그대로 신혼여행까진 정말 좋았어요. 그 후에 현실로 돌아오면서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제가 사온 선물을 보고 시모가 혀를 쯧쯧 차더라고요. 너희는 그렇게 좋은 호텔에서 돈 펑펑 쓰면서 잘 지내고 왔으면서 고작 선물은 이딴 걸 사오니? 그러게, 공항 면세점에 얼마나 좋은 게 많아? 언니 진짜 센스 없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저번에 만났던 언니가 더 낫다니까? 그러게, 아니 사업한다고 해서 돈도 잘 벌고 통도 클 줄 알았더니 앞으로도 이런 식이면 아주 실망이다. 이게 뭐가 어때서 그러세요? 그럼 여행 기념품으로 명품백이라도 사와야 되나요? 너무 심한 생각을 하시네요. 그리고 아가씨, 지금 뭔 말을 하는지 확실히 알고 말하는 거죠? 말 좀 조심해요. 오빠, 새언니 너무 무서워. 무슨 독재자 같아.
난 저번에 소연 언니가 더 좋았어. 엄마가 괜히 반대해선. 신우이가 그딴 말을 짓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집에 오자마자 남편과 한바탕 했죠. 당신은 어떻게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날 도와줘야지. 아가씨가 그런 버릇없는 말을 하면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줘야지. 그리고 뭐? 소연 언니? 그 여잔 또 누군데? 걔가 아직 어려서 그래. 당신이 이해 좀 해. 소연이는 그냥 잠깐 만났던 애야. 신경 쓰지 마. 나보다 5살이나 많은데 대체 어디가 어리다는 거야? 당신이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젠 결혼했으니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앞으로 나를 좀 더 위해주고 지켜줬으면 좋겠어.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남편은 별 대꾸가 없더군요. 연애할 땐 그렇게 재테크며 뭐며 아는 거 다 말해대느라 말도 엄청 많이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까 말수가 확 준 것도 참 웃기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몇 달이 지나도 생활비를 어떻게 낼지 제대로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하면 그때 돈을 조금씩 주는 식으로 하니까 계속 말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돈 관리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았죠.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할지, 돈은 어떻게 모을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그때 필요한 거 얘기하면 내가 입금해 줄게. 난 여지껏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했거든. 난 한 달에 얼마 낼지 딱 정해서 썼으면 좋겠어. 안 그럼 흥청망청 돈 다 쓰게 되잖아. 근데 내가 사실 말 못한 게 있는데 우리 가족 생활비를 내가 다 내고 있거든. 근데 액수가 좀 돼. 4명 생활비니까. 뭐?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시동생들은 나이가 몇인데 당신이 생활비를 대준단 말이야.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둘 다 백수야? 상민이는 얼마 전에 일 관뒀고 상아는 적성에 맞는 게 없다고 아직 취직한 적이 없어. 내가 좀 벌다 보니까 생활비 대준 게 벌써 20년이거든. 그래서 당신이 생활비 줄이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한 달에 500 드리는데 생활비 줄이면 어머니가 난리 나실 거야. 뭐? 500? 당신 한 달 수입이 얼만데 그렇게 많이 들여? 앞으로 우리 돈 모아서 집도 사고 아기 낳고 그래야 되는데 500은 너무 많아. 아, 네가 이렇게 나올까봐 내가 말을 못한 거야. 당신도 많이 버니까 생활비는 당신이 달라는 대로 내가 줄게. 반반씩 내자. 대신 내가 우리 집에 주는 건 눈 감아줘.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야. 남편이 어찌나 완강하게 나오는지 진짜 기가 탁 막혔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말을 꺼내봤지만 아예 말도 못 꺼내 막아버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비는 제가 받아들이게끔 만들어버리더군요. 그동안 시집 식구들이 하는 걸 봐서 충분히 예상은 하고 있었고 그냥 터치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더 이상 저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얼마 후 주말에 저 혼자 집에 있는 걸 알고는 시모가 집으로 오라고 급하게 전화를 했었죠. 뭔 큰일이 났나 싶어서 가봤거든요. 거실에 4명이 쭉 둘러앉아 저를 가운데 앉히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상현이한테 말하지 마라. 내가 내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다들 며느리한테 따로 용돈을 받는다고 그러대. 맞아. 엄마, 내 친구들도 다 시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더라. 돈 없으면 단돈 10만 원이라도 꼭 드리려고 하더라고. 그래요? 내 친구들은 다 부모님 용돈만 드리던데. 아가씨랑 도련님은 용돈으로 얼마나 드리는데요? 난 아직 이직 준비 중인데 여유가 없죠. 형수는 돈을 잘 번다면서요.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직 전엔 용돈 드렸나 봐요. 얼마나 드렸는데요? 도련님이 드린 만큼은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 새언니. 진짜 까칠하게 군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용돈 줘요. 언니는 여유 있잖아요. 엄마가 말 좀 해봐. 그래, 우리 아들이 생활비를 주지만 그걸론 좀 부족해서. 네가 앞으로 상현이한테 말하지 말고 돈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구나. 이걸 어쩌죠? 우리 부모님은 제가 힘들게 번 돈 안 받으신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세요.
저도 너무 드리고 싶은데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500 받는 게 적으세요? 직장인이 받는 한 달 월급보다 많이 받으시잖아요. 전 오히려 그 돈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너 상윤이한테 그딴 말 했어, 안 했어? 네가 뭔데 생활비를 줄이라 말아야? 지금 우리 집 풍비박산 내려고 작정했지, 지금? 거봐, 엄마. 내가 관상부터 딱 드세다고 했잖아. 이 결혼 안 된다니까? 난 몰라. 이제부턴 엄마가 알아서 해. 아가씨,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제발 말 좀 가려해요. 백수면서 맨날 비싼 것만 입고 비싼 것만 먹고. 오빠 돈으로 그러고 살면 안 미안해요? 너 시부모 다 있는데 누가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니? 얘가 진짜 아주 막대 먹었네. 너 당장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시부모 무서운 걸 모르네. 도련님이랑 아가씨야말로 저를 손윗사람 대접해야죠. 제가 아무리 어려도 이 집 장남과 결혼한 여자인데 어떤 게 더 예의에 말아먹은 건지 모르겠네요. 오늘 있었던 일 다 상현 씨한테 말할 거고요. 저는 아가씨랑 도련님이 사과할 때까진 이 집에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나올진 몰랐는지 남겨진 인간들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속사포처럼 화를 다 쏟아냈어요. 남편은 잠자코 듣고만 있더라고요. 마치 남의 일이라는 듯이 무심한 표정에 순간 맥이 탁 풀렸죠.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있는 거 맞아? 왜 내가 당신 집에 가서 그런 취급까지 당해야 되냐고. 무슨 말 좀 해봐. 넌 내가 이제 나이가 거의 50인데 사귀던 여자랑 이런 일 없었을 것 같아? 내가 가족들이랑 안 싸워봤겠냐고. 뭐라고?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이제 결혼까지 했고 당신 가족은 나야. 그만 끌려다닐 때라고. 내가 이래서 결혼하는 거 자신 없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밀어붙인 거 아니야? 내가 너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이래서 어린애랑 결혼했으면 안 됐어. 자기,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해? 나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해? 남편은 한숨을 푹 쉬고는 지난 이야기를 말해주기 시작했죠. 그의 과거는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남편은 2년 전에 정말 사랑했던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여자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시모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요. 남편은 가족들과 연락도 끊고 그 여자와 같이 살림까지 차렸다네요. 근데 시모가 죽는다고 하다가 진짜 병원까지 실려갔고 입원까지 하게 되자 결국 남편이 백기를 든 거죠. 여자도 질려서 떠나버리고 남편은 그 후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여자인 관심 끊고 살았던 거예요. 시모가 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허락했던 건 오로지 제가 돈을 잘 번다는 거 하나 보고 그랬던 거죠. 얼마나 자기 아들을 물주로 보면 그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지 팔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질질 끌려다닌 게 참 한심하기도 했죠. 그렇게 한번 당했으면 이젠 가족들한테 그만 끌려다니고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지. 계속 당신이 돈 대준다고 해도 당신 가족들은 고마워하지도 않을걸? 이젠 내가 당신 가족이고 지켜줘야 될 사람이라는 걸 도대체 언제 깨달을 거야? 너도 우리 부모님 겪어봤잖아. 나도 다 해봤고 이젠 포기 상태야. 그러니까 나한테 더 이상 가족하고 싸우라느니 바꾸라느니 그런 말 하지 마. 난 네가 다 받아들인다는 걸로 이해하고 결혼한 거야. 너랑 이렇게 이 일로 또 싸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어. 난 우리 가족이랑 영 끊을 생각 없으니까 그냥 네가 받아들여. 이렇게까지 말하는 냉정한 남편을 보니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제가 아무리 남편한테 하소연을 해도 제 말엔 완전히 귀를 닫고 듣지 않더라고요. 이젠 남편에 대한 정도 딱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저한테 다 받아들이라는데 그럼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이제 와서 내가 원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정말 비겁한 일이잖아요. 이때부터 진짜 남편과 시댁에 신경 딱 끊고 제 생활비는 제가 내면서 일에만 몰두했어요. 시모나 시누이가 말도 안 되는 메시지 보내도 일절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꾸를 안 해주니 대놓고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저한테 쇼핑몰 링크를 보내면서 명품백, 고급 화장품, 백화점 향수 등등을 결제해서 시댁에 택배로 보내달라고 명령질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몇 달이 흘러도 제가 꿈쩍하지 않자 답답한 시모와 시누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강하게 나가봤자 저한테 전혀 먹히질 않는다는 걸 깨달았는지 다른 방식을 선택하더군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얼마나 다정한 척을 하던지요. 내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네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 내가 원래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해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언니, 우리 이제 그만 풀어요. 이제 한 가족인데 친하게 잘 지내야죠. 평생 보고 살 건데 말이에요. 나도 앞으로 새언니 대접 깍듯이 할게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만났단 말이야. 얼마나 야무지고 딱 부러지는지 몰라. 얜 아무리 내 딸이어도 걱정이 많이 돼. 항상 물가에 내놓은 애 같아. 혹시 너 일하는데 얘도 같이 일 좀 시키면 안 되니? 쇼핑몰이 힘쓰는 일도 많고 힘들어요. 온실 속 화초 같은 아가씨는 금방 관둘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 디자인에 관심 많고 옷도 좋아하잖아요. 나 뭐 디자인 팀장이나 마케팅 담당 이런 거 해볼까? 한번 맡겨봐요. 내가 대박 내줄 테니까. 그렇게 말처럼 쉬웠으면 누구나 다 쇼핑몰 했죠. 저도 오래 하고 있지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소규모라 팀장 이런 거 없어요. 얘가 사업하는 애라 그런지 아주 거절도 딱 부러진다니까. 그럼 뭐 아는 사람 회사라도 없니? 얘가 백수 탈출을 해야 내가 한시름 덜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게 한 번이었을 것 같나요? 저도 사업 오래 하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했고요. 진상 고객도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시모랑 시누이를 고객으로 만났다면 진짜 진상 중에서도 최고 레벨이었을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줄 때까지 얼마나 들들 볶는지 몰라요. 취직 좀 시켜달라고 10대 번을 졸라대서 결국 아는 지인의 쇼핑몰에 소개시켜줬어요. 지인이 한번 일해보라고 해서 마케팅 일을 하게 됐는데 역시나 한 달도 안 돼서 징징대더군요. 진짜 어떻게 자식을 키우면 저렇게 될까? 신기할 정도였어요. 새언니, 나 고생해보라고 일부러 거기 소개한 거 아니야? 뭔 일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지 몰라.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지.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괜찮다고 열심히 해본다고 말한 게 아가씨 아니에요? 아니, 드라마 보면 마케팅 일 하는 사람 다들 폼나던데 이건 맨날 밤낮 자료만 찾으라고 하고 진짜 못하겠어. 새언니가 나 관둔다고 얘기 좀 해줘. 관둘 거면 회사에 직접 말해야지. 무슨 초딩이에요? 그리고 뭐 부탁할 때만 존대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리니까 반말한다. 이건가요? 앞으로 조심해주세요. 일하느라 힘든데 살림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남편은 매달 이런저런 변명해대면서 결국 생활비는 내가 내게 만들고요.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심한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시댁 식구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제가 정수리에 원형 탈모까지 왔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이혼할 결심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남편 사업 때문에 제 명의로 작은 상가를 하나 샀어요. 명의만 제 이름이었고 남편 회사에서 관리하고 임대를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요. 그 사실을 들은 도련님이 시부모한테 말을 해서 그쪽 집구석이 뒤집어졌더군요. 제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제가 받지를 않자 야밤에 집까지 쳐들어왔더라고요. 당연히 너 동생 말이 사실이냐? 제 이름으로 상가를 샀다는 게 진짜야? 아버지, 그건 세금 문제도 있고 회사 사정상 제 이름으로 하지를 못해서 이 사람 이름으로 산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무슨 가방 쪼가리를 사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사는데 어른 명의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아버님, 그 상가 곧 팔거나 임대할 거예요. 저는 잠깐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제가 몇십 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현 씨가 저한테 선물로 사준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얘 말하는 거 봐. 네가 알랑방구 껴가면서 사달라고 했을지 누가 알아? 그런 건물은 당연히 가족 중에서도 어른 명의로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님 이름으로 돌려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답답했는지 남편도 버럭 화를 냈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명의는 못 바꾼다고요. 왜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집을 부려요? 저 피곤하니까 이만 가세요. 얼른 집에 가시라고요. 남편이 시부모를 현관문 쪽에서 밀어서 거의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시모가 나가면서도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그 말 들으면 진짜 기함을 하실 거예요. 너가 얘랑 결혼해서 변했어. 예전 같으면 당연히 우리한테 먼저 말했을 일을 저 여우 같은 게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상현이 너 정신 차려라. 그 후로 남편도 대꾸를 안 하니까 저와 남편한테 울면서 전화를 해대고요. 시누이는 시모가 알아 누워있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별 난리를 다 치더군요. 당신이 당신 가족들 진정 좀 시켜 설명을 확실히 하던가. 아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님 명의로 바꿔. 나 진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고. 당신 가족들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한테 당신들 가족들이 뭐야. 말 좀 예쁘게 안 할래? 좀만 더 참으면 잠잠해지실 테니까 기다려. 내가 이런 거 한두 번 당한 줄 알아? 말대꾸하면 더 심하게 하시니까 기다리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나쁘게 말하지 마.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못 먹고 정상이 아닌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무조건 자기 가족 욕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남편 놈한테도 진절머리가 났어요. 저는 돈동거리는 이 인간들한테 확실한 복수를 하고 이 결혼 생활을 끝낼 결심을 했죠. 저는 직원들한테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다고 하고 한 달씩 유급 휴가를 줬어요. 그리고는 사무실 짐을 대충 빼고 버릴 것 위주로 마구 흩트려놨죠. 저는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제가 우는 소리를 처음 들어서 놀랐는지 한달음에 달려왔더라고요. 여보, 어떡해. 나 완전히 망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사무실에 집은 다 어디 갔어? 확실히 얘기를 해야 도와줄 거 아니야? 저는 어린애처럼 울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했죠. 내가 사실 당신한테 말을 못했는데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빚을 많이 졌어. 근데 디자인 도용으로 소송까지 갔다가 그것도 이번에 패소하고 완전히 망해버렸어. 여보 어떡해? 당신도 힘든데 나 도와줄 수 있어? 그래?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난 당신이 생활비도 다 내주길래 사업이 잘 되는 줄 알았지. 빚이 얼마 정도인데? 당신도 요즘 힘든 거 아니까 내가 생활비는 내려고 했지. 빚이 사채까지 써서 20억이야. 뭐? 20억? 사채까지 썼다고? 당신 진짜 미쳤어? 겁을 상실했구나.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가니까 나도 당신 믿고 사업 좀 크게 벌렸어. 당신한테 20억은 별거 아니잖아. 그치? 내가 당신 사업 규모는 잘 모르지만 나 도와줄 수 있지.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줘. 우린 가족이잖아. 그치? 일단 그만 울고 좀 진정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긴 해야지. 사채업자들이 지금 우리 집도 다 알고 있어. 그니까 나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 그래, 좋은 생각이야.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니까 당분간 집에 오지 마.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필요한 짐만 챙겨서 제가 미리 구해둔 오피스텔로 들어갔죠. 지금 친정으로 가봤자 부모님 걱정만 시킬 테니까요. 나이 많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처음부터 부모님을 걱정시켰던 결혼이어서 보란 듯이 더욱 잘 살고 싶었거든요. 결자 해지라고 저 스스로 끝까지 마무리 짓고 싶었답니다. 저는 그 뒤로 3일 동안 남편한테 울면서 도와달라고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 가족들한테도 매일 몇 번씩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메시지를 보냈죠. 그것들이 저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해줬어요. 웃긴 건 뭔지 아시나요? 저한테 한 번도 답장을 안 했다는 거죠.
5일째 됐을 때 이만하면 지들끼리 충분히 결론을 내렸겠다 싶어서 시부모 집으로 쳐들어갔죠. 일부러 몰골도 초췌하게 하고 옷도 일부러 이상하게 입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여자처럼 보이도록 했거든요. 제가 들어가자 모두 화들짝 놀라는 꼴이 웃기던지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왜 안 받으세요?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사채업자가 매일 전화와서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응? 내가 뭔 힘이 있어야 도와주지. 우리 집에 돈이 어딨니? 그럼 제 명의로 된 상가 팔아도 될까요? 아버님이 명의 넘기라고 하셨던 거요. 그거밖에는 지금 빚 갚을 길이 없어요. 뭐라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얘가 남의 집 재산 다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야, 너 당장 그 명의 시아버지로 돌려. 손끝 하나 대기만 해봐. 내가 너 가만 안 둬. 어머니, 저 정말 서운해요. 언제나 한 가족이라면서요. 다 같이 돕고 살아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한테도 맨날 용돈 달라고 하고 뭐 사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젠 어머니가 저 좀 도와주셔야죠. 어머, 새언니.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도도하게 굴 땐 언제고 지금은 완전 돈에 미친 사람 같네? 너무 무섭다. 오빠, 언니랑 그냥 헤어져.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부끼리 가족끼리 도와줘야지. 지금 나한테 오빠랑 이혼이라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내 빚은 어떡하고요? 가족은 무슨 가족? 너는 그냥 우리 아들이 데리고 놀던 장난감 같은 거야. 괜찮은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불량이네. 어디 감히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돈을 달래? 니네 부모한테나 가서 말해. 우린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저는 남편을 붙들고 우는 소리를 했죠. 진짜 웃기게도 남편이 제 손을 슬쩍 피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저런 말 듣고 왜 가만히 있어? 당신도 나랑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버리면 안 돼. 여보, 제발 도와줘. 역시나 시모는 실망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이미 이혼 서류까지 다 준비해놓고 있었거든요. 제 얼굴에 들이밀고 도장 찍으라면서 흔들어대는 꼴이라니.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도 다 예상하고 도장을 가져갔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이 바보들을 실컷 비웃어줬답니다. 내가 안 그래도 가족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당신 빚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갚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이대로 가면 당신 빚 때문에 우리한테도 갚으라고 압박이 오잖아. 빚 때문에 위장 이혼도 많이 하는 추세니까 우리도 일단 이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럼 위장 이혼을 하잔 말이야? 난 이혼하면 진짜 끝이야. 진짜 이혼이라고. 그래도 괜찮아? 어? 그래도 일단은 너무 빚이 많으니까 이혼은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 당신이 이런 마음인지 몰랐네. 그래, 알았어. 내가 벌린 일인데 당신한테만 해결해달라고 할 순 없겠지. 알았어. 이혼해줄게.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제가 너무 쉽게 계략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는지 시모와 시누이는 우쭐하는 표정이 가관이었네요. 그놈의 상가는 이혼하면서 남편 명의로 돌렸죠. 사실 그 상가는 남편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매매했던 거였거든요. 대출받는 게 너무 싫어서 거절을 여러 번 했는데도 남편이 계속 죽는 소리를 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이번 한 번만 도와줘. 6개월 안에는 살 사람 찾을 거야. 최대 6개월만 대출이자 낸다고 생각해줘. 내가 상가 팔면 절반 당신한테 줄게. 이거 진짜 괜찮은 거라 몇 억은 금방 올라. 근데 그렇게 큰 돈을 대출받는 건 좀 그래. 만약 안 팔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지금 살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이런 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응? 그렇게 산 완전 깡통 상가였는데 시짜 인간들은 그걸 어떻게든 자기 명의로 하려고 억지를 썼던 거죠. 이혼 확정될 때까지 그놈의 상가가 팔렸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네요. 어차피 이젠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시모 덕분에 저는 아주 쉽게 이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일부러 이혼 확정되는 3달 후까지
간간히 남편한테 연락해서 미련 남은 척 빚 때문에 힘든 척 했답니다. 같이 살던 아파트는 어차피 남편 명의로 풀대출 받아서 전세로 얻었던 거라 미련 없이 주고 나왔고요. 자기 딴엔 버림받은 제가 안 되어 보였던지 따로 2천만 원을 주더군요. 웬 떡이냐 싶어서 군소리 없이 받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혼 확정까지 받았고 전 완전한 자유가 됐죠. 요즘 이혼 소송 들어가면 몇 년씩 걸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는 언니도 이혼 소송하느라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걸 옆에서 지켜본 터라 더욱 겁이 났었어요. 어떻게 이혼을 해야 되나 진짜 걱정이었는데 손 안 대고 코푼격으로 너무 쉽게 해결이 된 거 있죠? 그것보다 시짜 인간들 연락도 안 받고 목소리 안 듣고 사니까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전 사무실도 다시 확장해서 새로운 곳에 열었고 결혼하기 전에 저처럼 신나게 일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믿을 인간 하나도 없다더니 남편 놈도 이혼하고 나선 저한테 연락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어지간히 겁을 먹었나 보죠. 근데 세상은 참 좁잖아요. 좀 더 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남편 놈이 이전한 사무실을 어떻게 알고 그 앞으로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멀쩡하게 산다길래 설마 하면서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다 망했다며. 근데 이렇게 다시 사무실을 차렸다고? 갑자기 다 잘 돼서 이젠 괜찮아.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쪽이랑 상관없으니까 모른 척하고 가줘. 우연히 네 친구 만나서 너는 괜찮냐고 하니까 너 망한 적 없다던데. 진짜 빚이 20억 아니었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왜 그런 건데? 설마 나랑 이혼하려고 그랬어? 설마 그런 거야? 너도 역시 다른 여자들이랑 다를 게 없구나. 우리 식구들 넌절머리 나서 일부러 그런 거네. 와, 진짜 웃긴다. 내가 이혼하자고 그랬어? 그쪽에서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 잊었어?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지겨워. 그쪽 가족들 다시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그만 가. 여보,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내가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런 말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속 터놓고 말할 사람도 없고. 네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 후회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가 얼굴 맞대고 속 터놓고 말할 사이야? 왜 이래 진짜. 뭐 회사라도 쫄딱 망했나 보지?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서 그런지 머리가 하얗고 주름도 보이는데 대체 왜 이런 남자가 좋아 보였는지 제 자신을 진짜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상가 몇 개에 돈이 너무 많이 묶여서 지금 빚이 너무 많아. 결국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그거 막을 여력이 없어서 걱정이야. 혹시 경매로만 안 넘어가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 집 날라가면 진짜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야? 내가 빚 갚는다고 그렇게 사정할 땐 들은 척도 안 했으면서 진짜 나이는 어디로 먹었는지 그렇게 염치가 없어? 이렇게 보면 니네 가족이나 너나 똑같다. 하긴 그 부모의 그 자식 나온 거지. 내가 그쪽 부모만 탓할 게 아니었어.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우리 부모님 욕을 하고 그래? 당신도 나랑 이혼하려고 빚 있다고 수 쓴 거 아니야. 잘못을 따지면 당신이 더 나쁜 여자라고. 난 그쪽이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또 오면 그땐 경찰 부를 줄 알아. 저는 그놈을 밀치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을 밖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가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밖에 서 있는 걸 봐서 소름 끼쳤어요. 한동안 직원들에게 재택근무한다고 말해두고 한 달 정도를 사무실에 안 나갔답니다. 이젠 안 찾아오겠지 하고 사무실에 나간 그날에 이번엔 누굴 마주쳤는지 아시나요? 맞아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얼굴.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그 얼굴. 시모와 신우이였어요. 항상 얼굴이 번들번들하게 화장하고 다니던 시모가 아주 초췌해진 얼굴로 저를 보자마자 헐레벌떡 달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엄청 반가운 사람 만난 줄 알겠더군요. 제 손을 덥석 잡고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라고요. 얘,
아가야, 내가 널 만나려고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우리 아가 보고 싶었다. 새언니, 오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망한 거 아니라면서요? 그럼 지금 사업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그거면 된 거죠 뭐. 새언니, 제발 우리 좀 도와줘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인한동이에요. 당장 꺼져요. 당신들이라면 자다가도 열이 받아서 내가 벌떡 일어난다고.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던 거는 나도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도 그 빚을 같이 갚느니 남은 가족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이렇게 잘 됐다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른다. 아가야, 우리 좀 도와다오. 지금 상현이 빚 때문에 우리 집이 날아가게 생겼다. 새언니, 집이 경매 넘어가는 것만 막아줘요. 내가 언니한테 서운하게 했다면 이렇게 빌게요.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래, 우리 예전 일은 어쩔 수 없었잖아.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우리 애랑 재결합해서 다시 열심히 상현이 사업 일으켜보자 하가. 시모는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두 손을 싹싹 빌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는 가증스러운 연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딱 들어보니까 남편이 제가 사업이 망하려고 했다가 다시 잘 됐다고 둘러댄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내 가족도 아닌데 생판 남의 집이 넘어가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웃겨 정말. 그리고 아줌마가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것 같죠? 근데 미안해서 어쩐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줌마가 움직여준 것 같은데. 시모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지 눈만 꿈뻑거리며 절 바라보더라고요. 난 누구랑 달라서 알 수도 없는 걸 사업이랍시고 대출만 계속 받아대고 돈 돌려막는 짓은 안 해요. 그래서 사업이 망할 일도 없고요. 나 사업 망한 적 없고 빚도 없거든요. 지금도 사업 너무 잘 되는데 미안해서 어째요? 내가 망했다고 하면 이혼시키려고 달려들 걸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연기 좀 했어요. 어쩌면 예상에서 하나도 안 벗어나고 바로 이혼 서류를 들이미는 꼴이라니. 뭐라고? 그럼 빚진 적이 없단 말이야? 우리 아들하고 이혼하려고 날 이용했단 말이야? 이 여우 같은 년이. 시모가 갑자기 험악한 표정으로 돌변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시모를 팍 밀어버렸죠. 시모가 아구구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가는 걸 시누이가 얼른 잡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그럼 우리는 완전 속인 거야? 어머 기막혀.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우리 집 완전히 망해버렸다. 저 요망한 게 들어와서 상현이 사업도 망한 거고 이젠 우리 집도 날아가게 생겼다. 다 저 고약한 년 때문이야. 아이고. 시모가 길바닥에서 아주 세상 떠나가라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연락을 받은 전 남편이 딱 맞춰 도착했더라고요. 시모를 마주쳤을 때 바로 달려오라고 메시지를 보내놨거든요. 울고 있는 시모를 본 전 남편 놈이 저를 휙 째려보더라고요. 뭘 째려봐. 그쪽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네? 그러게, 내가 빚 좀 갚아달라고 했을 때 보듬어주면서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건 줄 모르고 그 나이가 되도록 남 탓만 하는 게 딱하다 딱해. 얼른 그쪽 가족들 다 데려가. 또 나타나면 그땐 법적으로 해결할 거야?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른을 이렇게 대접하면 되겠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급하셨으면 당신한테까지 와서 그런 부탁을 하시겠어. 응? 오늘까지 못 갚으면 집 넘어가. 당장 1억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쪽하고 결혼하고 매일 돈 소리 들으면서 사느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그쪽 인생도 참 딱하다. 나이 50대에서 빚이 몇십억에 옆에는 빨대 꽂고 있는 기생충이 몇 명이니? 내가 애정이 남아있을 때 가족들 생활비 좀 줄이고 사업 좀 그만 벌리라고 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나만 이상한 애 만들어가면서 그쪽 가족들 감싸고 돈 결과가 이거라니 참 보기 좋네. 분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인간들을 뒤로하고 전 당당하게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 쪽팔렸는지 다시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그 집구석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전 남편 놈은 빚쟁이들 피해서 숨어 다니는 처지가 됐다고 해요. 전 남편 놈이 울면서 전화가 한 번 와서 받아봤는데요. 너만 그렇게 나 안 버렸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됐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여자야. 엄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가 20년 동안 번 돈 다 갖다 줬는데 나 망하니까 나한테 알리지도 않고 다들 이사 갔더라. 나 모르게 자기들은 모은 돈이 있었던 거지. 참나. 하소연만 하다가 쪽팔렸는지 얼른 끊어버리더군요. 자기가 망하고 나니까 지 부모까지 자기를 외면했다면서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결국은 낙동강 오리알 처지가 된 전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와이프 버리고 가족을 선택한 대가겠죠. 시자 인간들도 다 망해버리길 바랬는데 소식을 모르니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분명 잘 살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껏 장남 등에 빨대 꽂고 살다가 갑자기 돈을 벌 수는 없을 테니까요. 이젠 저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니 그냥 훌훌 털고 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렇게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넘어가네요. 저는 지금까지 제 사업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젠 나이가 있어서 생활용품을 메인으로 파는데 그쪽도 매출이 워낙 좋아서 직원도 얼마 전에 2명이나 더 뽑았고요. 앞으로 결혼으로 내 팔자 꼬는 짓은 절대 안 하려고 남자도 아예 안 만난답니다. 소처럼 일해서 곧 강남에 제 소유의 아파트를 사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려고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여러분도 모두 갖고 계신 소원 다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